구독, 좋아요. 자, 1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수. 이 도약하는 계속 약진하는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우선 어제 이제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에 제가 장면을 좀 봤어요. 아, 네네. 김근식 후보하고 열띠게 경론을 벌이더군요. 어제 김근식 후보에게 탄핵 관련 당론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당원 당규와 당론 문제를 제기하고 상당히 공세적으로 우리 김민수 후보가 좀 야단도 치시던데 어떤 차원에서 논의를 하신 겁니까? 일단은 지금 탄핵 반대를 외쳤던 분들이 대략 궁지에 있었어요. 당내에서 적폐무리처럼 당하면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토론회를 앞두고요. 다들 탄핵 반대 입장을 폈던 분들한테는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분들이 대략 공격을 받았어요. 당신 탄핵에 지금도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막 계엄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그럼 이게 저한테도 여기 토론회 전에 이 공격 조심해라, 이 공격에 말을 잘해야 된다는데 저는 제가 대략 공격을 해버렸잖아요. 그랬죠. 제가 주제를 공세적으로 꺼내버렸습니다. 근데 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위축되다 보니까 예. 지금 불의가 정의가 돼버리고 지금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돼버린다. 지금 우리들이 당원들도 대변해야 되고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사람인데 여론 앞에 무섭기 때문에 정의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개변들이 계속해서 주류 의견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꺼릴 게 전혀 없으니 제가 대래 이걸 공격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저쪽에서 대답을 못하죠. 이때까지 지금 탄핵 반대를 외쳤던 사람들을 극우몰이하고 적폐몰이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화합하자 그럽니다. 더 이상 탄찬 탄반 나누지 말자고 합니다. 이래서 논리가 중요한 어제 것이다. 김민식이 네. 몰리니까 찬반 그런 이제 토론 이제 그만하자 그런 식으로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리가 중요하다. 여기 궤변을 이기는 것은 논리이고 실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시작할 수 있는 포문을 열 수 있는 용기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구 연설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 마치 금기어처럼 돼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꺼내기 시작하니 다음 날부터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호를 하는 후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용기 있게 나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개변들을 이길 수 있는 논리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다. 분명히 당원의 의무가 규정돼 있거든요. 그럼 당원의 첫 번째 의무는 당원 당규를 지켜라입니다. 두 번째는 당론으로 결정된 당론과 당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당헌은 뭐냐면요. 우리 당의 헌법과도 같은 거예요. 자, 우리 당의 헌법과도 같은 거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대략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전한길 대표 같은 사람들은 지금 고성을 질렀다고 처벌을 하자 그래요. 그렇죠. 당원을 안 지킨 사람들에게는 왜 이 말을 못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 논리들을 우리들이 지금 이런 논리들을 무장해서 지금 개변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런 개변들이 하나둘 밀리기 시작하면 당내의 보수주의의 가치가 계속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대략 공세적으로 나갔고요. 제가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 마치 우리 당에서 금기어로 돼 있던 걸 다 터뜨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터뜨려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겠지만 논리로 무장되고 용기가 있다면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당원 당규, 뭐 당원 당규도 그렇습니다만 아주 중대 당론을 만일 위반하는 의원들, 뭐 특정 개인이든 세력이든 특히나 국회의원들을 중대 당론을 스스로 위반한다.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중요한 당론을 위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 어떻게 했죠? 민주당이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 당론을 정했을 때 일부가 지금 그때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한 8명, 9명 정도가 아마 이거 동의를 했을 겁니다. 표 숫자로 계산하면. 예. 이때 바로 색출 작업이 들어갔죠. 이분들 정치 생명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민주당이 약한 정당이 됐습니까? 강한 정당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 당내 민주화 하는데 당론을 정하는 절차 자체가 민주화예요. 이것을 지금 당론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대를 하는 것은 민주적으로 결정된 당론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 집단인데 당의 당론조차도 당원상에 규정되어 있는 당론을 지키라는 것조차도 안 지킨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만 내버려 두니 아무도 우리 당의 규칙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선거 기간 동안에 러닝메이트를 두지 말라. 지금 정말 당에서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후보 캠프들을 불러서 몇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위반했을 때 명확하게 엄격한 처벌을 하지 않으니 러닝메이트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이 스스로 규칙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 당의 조직 문화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당원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한두 명만이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거 못 어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당부터가 진짜로 공정하자, 법을 지키자 이런 주장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당원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당원 당규부터 제대로 지켜라. 그리고 이 당원 당규를 엄격하게 지킬 때 우리 당이 강해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어제 토론회 보니까 선수 교체 문제도 제기를 했어요. 선수 교체가 있어야 된다. 뭐 세력 교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정치 당 안에서 세력화가 돼서 이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모든 의사결정 구조가 되는 것도 좋지 않은 것이죠. 네.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올림픽이 열려요. 네. 그럼 지금 금메달 따려면 어떤 후보가 나가야 됩니까? 실력 있는 후보가 나가야 이 말입니다. 예, 예. 네, 이거 어려운 설명이 아니거든요. 지금 실력 있는 사람들을 전면 배치해서 싸우게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금메달을 획득하고 싶고 승리를 획득하고 싶으면 민주당하고 싸울 줄 아는 후보, 논리를 펼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당연히 앞에 내세워야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또 꼬아드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선수 교체 뭐 젊기만 하면 다냐? 젊기만 하면 다면 세대 교체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네, 있어요. 그러면 젊기만 하면 다냐라고 하면 이거 지금 단지 언어 능력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여기 대한민국 국민이나 당원들이 이것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다라고 지금 그 후보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선수 교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우리 팀이 이기려고 하면 축구 11명 국가대표를 뽑는다. 메인 선수를. 11명 가장 우수한 선수들 뽑아야 이길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 당도 마찬가지다. 지금 전면에 나서 있는 분들이 민주당과 싸워야 되는데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뛰어나야 싸워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선수들을 계속해서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내가 선수가 높다는 이유로 내가 어떤 특정 지역에 세력이 많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앞에 세우니 말아야 될 때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실력 있는 사람들로 선수 교체를 해라. 김민수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면 실력 있는 청년들이나 인재들, 숨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숨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전면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길 수 있는 선수들로 전면 배치해서 이들에게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V에 패널로 나갈 수 있게 추천도 하고 그리고 방송들의 추천들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논평을 쓸 수 있는 대변인의 자리들도 추천을 하고 그래야 실력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당내 구조는 누구 특정 사람과 친하기 때문에 대변인 자리를 차고 특정 사람과 친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패널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지금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정당 국민의힘의 정당의 내부 구조가 지금 그렇게 짜여져 있다는 문제이십니까? 지금 계속 그랬죠. 계속 네. 그래왔죠. 그러니까 실력 위주의 정당을 만들면 질 수가 없다. 실력 있는 분들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겠습니까? 실력 양성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실력 양성을 하려고 하죠. 야, 내가 아무리 줄이 있어도 내가 실력이 안 되면 저 자리에 전면에 배치가 되지 못하는구나 하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실력을 키우려고 하겠죠. 줄을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실력 있는 사람들을 전면으로 계속 배치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나 야, 저 친구 참 잘하네 박수 쳐주고 이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다들 실력 키우는데 집중을 하겠죠. 줄 서는데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당내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선수 교체라는 이 네 글자가 네. 함축하고 있는 진짜 의미는 실력 위주 정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력 위주의 정당, 네. 당내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근데 좀 직설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관련해서 뭐 비난이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만 근래 몇 년간 국민의힘이 상당히 쇠락해 가고 있다는 평가도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탄핵 전후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이나 당내 여러 가지 탄핵 찬반을 둘러싼 이유 그뿐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어떤 정치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도 심한 갈등이 있고 사회적 대응 능력도 떨어지고 국민적으로도 지탄을 받는 상황이 왔는데 직설적으로 물으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그냥 유지할 이유가 있나 존재할 필요가 있나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재해야죠.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요. 네. 대한민국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나라를 얻고 다시 짓자라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정치라는 것은 이기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현실과 이상의 중간에 위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간쯤에? 네. 네. 그럼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야 국민의힘 진짜로 안 되겠다. 새로운 당이라도 창당하고 싶다. 진짜로 강한 정당을 창당했으면 좋겠어. 이게 이상이라고 하면 현실은 국민의힘이라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와 같이 흘러왔던 이 거대 정당을 깨트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이 앞에 지금 바미당 같은 경우도 29명의 현직 국회의원이 나가서 만들면서 확장을 했느냐. 29명이 완전히 찌그러들고 찌그러들어서 7명이었나요? 3명이었나로 줄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 당시에. 예. 다시 들어왔어요. 자유한국당으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밖에 나가서 새로운 창당을 했다라고 해도 이 신당들이 힘을 못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 정당 중에서도 창당했던 당들이 꽤 있어요. 지금 있죠. 사실. 예. 국회의원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긴 시간 동안. 10년 동안 국회의원 한 명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결국은 국민의힘의 소속이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지금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싸움이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을 10년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임 정당인 거예요. 네, 힘을 쓰지 못하는 정당인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봤자 이 소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 안에 거의 국민의 힘을 파괴 수준으로 혁신하고 다시 고쳐내는 것이 가장 근접한 답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지금 보수 정당사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김민수 후보 경우에 지금 한 20년 지금 당에서 활동한 20년 정도 됩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여기에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한 건 7년 됐죠. 7년. 당협위원을 할 때. 네. 그 전에 이제 그렇게 선출된 네네. 7년이군요. 그러면 그 전과 후를 대략 봤을 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최근에 뭐 자유한국당이나 뭐 이런 식이 이제 미래통합당 현재 국민의힘까지는 물론이고 기존의 새누리당 뭐 이렇게를 포함했을 때 이 보수 정당세 내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내부의 구조 이런 문제를 쭉 최근에 7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살펴봤을 그렇습니다. 때 그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조직 관리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해온 사람이고 조직을 만들어 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업도 했고 여러 가지 청년 조직들도 했고 그럼 기업이라는 것이나 조직이라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 조직이 강한 조직이 되려면 딱 하나의 원칙만 잘하면 됩니다. 실력 있고 성과를 낸 사람들을 우대하는 문화만 정확하게 만들어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상벌에 대해서만 엄격해도요 이 조직은 성공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당은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진짜로 고생하고 당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가 되고 그럼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공천 받는 게 아니구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공천 받고 기회를 받는 거지? 살펴봤더니 줄을 잘 서야 되는구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럼 센 사람 옆에 붙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줄을 잘 서는지 이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런 정당이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의 근원은 되게 간단하고 단순 명료하게 이어진다. 그리고 하나의 문제를 명확하게 바꾸었을 때 여러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네. 자, 좀 정치적 문제, 다른 정치적 문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검의 압수수색 문제 좀 여쭤볼게요. 이제 중앙당사 1차로 이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 지금 국회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을 비롯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 물론 특검이 압수수색을 결과적으로는 뭐 완료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일단 이 당의 중앙단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초유의 일이기도 하는데 지금의 이제 상황 어떻게 인식하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앞으로 민주당의 이런 지금 그 법적인 억압이나 탄압이 계속될 겁니다. 정치 보복성 탄압이 계속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나 보수 정치인들을 흔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비단 정치권을 넘어서 이미 유튜버들에게도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이제 유튜버 방송들에까지도 저는 이게 확장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초반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싸우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것들이 확장이 될 것이다. 보수 괴멸 단계로 올 것이다. 대한민국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지금 예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압수수색이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방어를 했는지 한번 봐야 된다. 진짜로 여기엔 당직자까지 다 나와서 인간 띠를 둘렀습니다. 당사에. 그리고 처절하게 저항했습니다. 근데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처절함이 없다. 이것 역시도 지금 이번에 지도부가 꾸려진다면 처절한 투쟁이 병행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수성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니 우리가 수성을 하면서도 이 위에서 화살도 쏘고 돌도 던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이 공격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이거 방송에서 이제 몇 군데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당의 당원 신청서에는 종교 기재란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다. 이건 헌법상의 권리이다. 근데 지금 이 권리를 시행하는데 지금 특정 종교인이 우리 당에 가입을 한다라고 해서 이건 지금 위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것을 제재하는 것 같은 느낌은 종교 탄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당 활동 탄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더 빨리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은 민주노총이 민주당에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죠. 제가 장담하는데 민주노총 130만 중에서요 엄청난 숫자가 민주당에 가입되어 있고 민주당에 이러한 공천부터 여러 가지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 민노총이라는 세력이 이거 북한 지령문도 받는 세력인데 민주당에 몇 명이나 가입돼 있는지 이거야말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거 여기도 압수수색해야죠. 그 수많은 지금 좌파 단체들, 시민 단체들, 국가의 혈세로부터 운영되고 있는 지금 시민 단체들도 엄청나게 많이 가입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 예. 그럼 다 압수수색해야죠. 네, 이래야지 법의 잣대가 공평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한 증거도 없이 중요한 것은 정확한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통일교회 사람들이 집단으로 가입했다는 정확한 증거도 없이 일단 당원 명부 500만 명 거부터 다 줘봐. 이건 지금 이거야말로 지금 법치가 아니라 인치다. 법을 권력의 도구로 쓰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지도부가 아직 새로 꾸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적극적인 투쟁과 공격을 동시에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도부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자 22일이 되면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새 지도부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국민의힘을 방향타를 어떤 방식으로 방향을 정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최고위원으로 되시면 뭐 수석 최고위원이든 최고위원이든 어쨌든 최고위원으로 일원으로 참여를 하시면 당 지도부의 핵심 일원으로 되는 것인데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가장 주력해야 될 문제 또는 전체 다를 알 수는 없으니까 만일 새 지도부가 주력할 문제도 좋고 우리 김민수 후보가 최고위원이 되면 가장 주력하고 싶은 문제 어떤 건가요? 대여투쟁이요. 대여투쟁. 네, 대여투쟁과 지금 인재 발굴, 인재 양성 딱 이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제가요 사실은 요즘에 보다 보면은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이래요.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늦게 봤지? 그리고 이 사람 이제라도 또 많은 게 이제부터라도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전 7년 전부터 싸우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이 뭐냐면 예. 사람들이 김민수에게 주목해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김민수의 발언이 보이는 것이지 저는 예전부터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었다. 예. 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집중부터 시켜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중. 예. 그러기 위해서는 대여투쟁을 해야 된다. 대여투쟁을 하고 국민들이 우리 당에 집중하고 민주당의 행포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이때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정책도 먹히는 것이고 네, 지금 아무도 국민의힘에 집중 안 해주고 있는데 좋은 정책 100번 꺼내봐야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다. 그럼 강력한 대여투쟁으로 국민들의 집중을 유도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면의 실력 위주의 실력 있는 인재들을 배치해야 된다. 그럼 여기 실력 있는 인재들이 배치돼서 싸우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들이 또 주목을 끌 겁니다. 근데 우리 당은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누군가가 주목 끄는 거. 네. 그럼 이거 여기에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래서는 안 된다. 진짜로 우리 팀들에서 잘 싸워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국가대표를 응원하듯이 박수 쳐주고 잘한다 외쳐주고 또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신인들을 또 끌어주고 해야지 이게 지금 강화되는 것이지 우리들의 인재풀이 강화되는 것이지 누구 한 명의 눈에 띄면은 끌어내리려고 하면 안 된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누구 한 명이 부각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을 못 밀어줘서 난리인데 우리 당은 못 끌어내서 난리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하셨던 질문에 대한 다시 정리를 한다면 대여투쟁이 먼저다. 네. 그리고 인재 발굴과 인재 양성을 통해서 또다시 또 이들을 전면 배치해서 또 대여투쟁이 먼저다. 그리고 국민들이 비로소 우리에게 집중해 줄 때 우리들은 정책 대안 정당으로서는 실력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정책을 짜낼 수 있는 실력은 이미 있어요. 단지 국민들이 우리에게 호감이 없기 때문에 봐주지 않을 뿐입니다. 이때 우리들이 지금 민주당 정권들의 잘못된 정책들의 대안들을 제시하면 국민들이 그때서야 바라봐 주실 것이고 이게 중도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이제 인재 발굴 이야기도 마침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당대표 후보들도 지금 네 분이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들도 조금씩 다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후보들도 네.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불문하고 당대표 후보들을 지지하는 여러 청년들 중에는 우리 김민수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 열광한다는 소식도 들려요. 풍문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당대표 후보나 청년 최고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저만 지지한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아, 청년 그래요? 단체들 중에서. 예, 근데 예. 이게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데, 저도 사실은 이 친구들과 최근에 대화를 못 해봤어요. 응원을 너무 많이 와주시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눈만 마주치고 지나가고 손만 잡고 지나가는데 이분들이 눈으로 수천 마디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뜻 더 잘 반영해 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뭐 윤석열 대통령 구해주세요. 뭐 여러 말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로 젊은 친구들, 청년들 같은 경우는 냉정해요. 지금 우리 기성세대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바라보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우리와 공감해 주는구나, 우리와 지금 소통하는구나, 지난 차가운 겨울날 같이 거리에 나와서 우리와 소통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구나가 첫 번째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 다른 정치인처럼 상황에 따라서 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꾸지 않고 일정한 스탠스로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구나,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구나 에서 신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실력 없는 사람 싫어합니다. 네, 민주당과 맞붙던 누구와 맞붙던 지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내세워도 결코 지지 않는구나, 본인의 주장의 논리를 제대로 펼쳐내는구나,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인정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평가도 잘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핵심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면서 시청자 중에는 당원도 있고 뭐 국민의힘 지지층도 있고 여러 층들이 있는데 우리 당원들과 시청자분들께 메시지 좀 전해 주시죠. 내일부터 양일간 투표가 이제 시작됩니다. 뭐 저 역시도 지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리고 더 배우고 더 힘차게 싸울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김민수는 반드시 최고위원이 될 거니 표를 전략적으로 좀 나눠주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네. 오늘부터는 이 강도가 세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 전당대회 때 민영삼 대표 같은 분이 1위를 하다 5위로 떨어졌던 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또 재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절대 전략적으로 해서 안 된다. 김민수를 안 찍는데 어떻게 김민수가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다. 여러분들께서 저 김민수에게 작은 희망을 보셨다면, 그리고 김민수가 민주당과 맞설 수 있는 전사라고 느껴지신다면, 김민수에게 표를 모아주셔야 김민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고위원에게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2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한 표는 꼭 김민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꼭 김민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가 선택될 때 여러분들의 뜻이 더 큰 목소리로 외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수 선택해 주십시오. 네. 예. 푸른 하늘님이 싸울 줄 알고 실력 있고 싸울 줄 아는 김민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황운길님이 행동으로 옮겨야 믿음이 더 간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 행동으로 싸울 줄 아는 김민수 후보, 오늘 직격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김민수 후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는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